안녕하세요. 자연과학의 최준록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마늘과 양파의 알을 굵게 하는 방법, 그래서 관행 재배하시던 것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정도 굵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수학 골드 플러스를 연면 시비를 해서 다수학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다수학보다도 더 궁금한 게 마늘, 양파 부분들은 가격 동향이 훨씬 더 궁금하실 겁니다. 실제 지난 2년 동안 거의 마늘 가격이나 양파 가격이 별로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일껏 수확을 해놓고도 제때 파시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소득을 올리시지 못하신 그런 경우들이 많았을 텐데요. 올해는 다행히도 이제 2년 동안 거의 이 가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재배 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요. 가격 전망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해 농업 관측을 하니까 보통 마늘 같은 경우는 한 20%,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이렇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는 평년 가격 정도를 회복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파는 조색 양파 나오는 4월 달부터 상당히 가격이 좀 이렇게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평년 가격보다도 좀 좋게 그렇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다수학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수학을들을 쳐가지고 왜 다수학이 되는지, 다수학을 효과, 시비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효과는 이게 이제 왜죠? 시비 효과. 왜 다수학이 되느냐? 첫째, 여러분들 이제 마늘을 재배해 보시면 확실히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뿌리 발육이 촉진이 돼 가지고요. 보통 뿌리 양이 관행 재배에 비해서 한 2 내지 3배 정도 많아집니다. 제가 이제 지금 자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 왼쪽에 있는 게 다주아 골드 플러스 한 4회 정도 친 마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이쪽이 농민신문에 전면 광고도 많이 해가지고요. 이게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영양제입니다. 그걸 5번 정도 친 마늘의 모습인데, 이 영양제 친 것인데도 불구하고 뿌리양이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문경에 2018년도에 문경에 귀농 농민이 보내준 사진인데요. 그만큼 뿌리가 많이 생겨지면 알이 양분 흡수를 많이 하니까 알이 굵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다저울드 치면은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잎이 생육이 좋아져 가지고요. 생육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튼튼해지는 거죠. 말하자면 잎이 튼튼해져서 병에 강해집니다. 곰팡이병, 특히 마늘은 잎마름병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양파는 녹균병일 텐데요. 이런 곰팡이병 예방이나 억제 효과들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게 구가 아주 단단해집니다. 왜냐면 칼슘 영양도 있을 테고요. 그런 구가 단단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장성이 좋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판로를 판매를 하실 때 단경기를 피해가지고 단경기에 이제 판매를 하시려고 이제 이걸 저장을 했다가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럴 때 훨씬 유리한 조건들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쳐야지 이게 이런 효과들을 볼 수 있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비 방법이 되겠죠.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영양생장기에 2번을 주시면 됩니다. 모두. 그리고 영양생장기에 2번. 그 다음에
비대기에 2회 10일 간격으로 주시면 되는데요. 영양생장기라는 건 이제 그 알이 굵어지기 전에 그 잎이나 뿌리나 뭐 이런 것들이 생장을 하는 그런 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통 웃거름 주고요. 양파나 마늘 웃거름 주지 않습니까? 해동이 되면은 웃거름 주고 한 10일 간격으로 2회 정도 주시면 됩니다. 이 비대기는 요거는 조금 마늘 부분들은 그 조심을 하셔야 될 게, 비대 개시기에는 마늘이 영양생장기하고 생식성장 시기가 겹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때 거름 같은 거를 두면 2차 생장이 일어나가지고 벌마늘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대 개시기를 좀 피해 주셔가지고 마늘은 주셔야 되는데요. 이럴 때 그 마늘종이 나오는 시기가 되면 확실하게 비대기에 접어든 거니까, 인편 비대기에 접어든 거니까 이 마늘종이 나올 때 요때 10일 간격으로 한 2회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꼭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늘종이 나오기 전에 비대기 접어들었다고 성급하게 주시면 그 벌마늘이 생긴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이게 보통 한지형 같은 경우는 한 4월 중순 이후에 마늘종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난지형이 그렇고요. 한지형은 한 5월 중순 정도. 요때 이렇게 그 마늘종이 나오니까 이 마늘종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양파는 뭐 비대기 같은 경우 알 굵어질 시기가 보통 한 4월달 정도 되면 알 굵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 이제 알 굵어질 때 2번 정도 이렇게 주시고, 더 필요하시면 1번 정도 더 주시면 효과를 좀 많이 볼 테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비 효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굵어지느냐, 요 부분을 얼마나의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보면은요, 이게 사진에서 보듯이 요 사진이 그 과거에 그 청양 그 군의 그 장목 그 마늘 장목 연구회 회에서 이제 단체로 갖고 가지고 그 회장님께서 찍어가지고 보내주신 건데, 이게 이제 보통 마늘은 그 난지형은 직경이 한 5.5cm, 한지형은 5cm 정도 되면 이게 이 특대품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보내주신 사진 같은 경우, 이거 여기 보면 요거는 한 직경이 거의 10cm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대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전체적인 생산량으로는 보통의 경우는 그 300평에 한 1.2톤, 뭐 1.3, 4톤 이 정도가 기본이라고 하면, 이거는 한 2.5톤에서 한 3톤 정도 이렇게까지 수확이 되는 사례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양파 같은 경우는 그 경남 합천에 옛날에 하셨던 농가 한 분이 연락을 주신 경우인데, 그 보통 평당 양파는 한방 반 정도 하시면 잘하신다고 하시는 경우인데, 아주 잘하는 농가가 도망할까 하는 정도고요. 또 이분은 3만 반까지 하셨답니다. 평당. 그래서 이게 뭐 워낙 좋으니까 3만 반이요. 그 합천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가지고 그 실태조사도 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보통 한 1.5망 나와야 될 게 한 3망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한 2배 정도 수확량이 높아지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사실 말씀드린 바 있듯이 이 자체 품질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마늘도 향이 좋고요. 그 다음에 양파 같은 경우도 아주 달고요. 그래서 이 저장성 높아지고 뭐 이런 것과 해가지고 품질이 상당히 고급화돼서 여러분들이 실제 소비자한테 직판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잘 호응도가 높습니다. 이상이 이제 여러분들 마늘 양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특히 이게 이제 좀 워낙 동절기 기온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자람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병해충이 만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저하골드 연면 시비를 잘 해주셔서 병해충 예방을 하시면서 그렇게 잘 관리를 해주시면 우리 가격 전망도 좋은 만큼 수확량만 좀 많게 관리해 주시면 올해 마늘 양파 농사 지으셔가지고 고소득 올리실 수 있는 기회가 될 만큼 꼭 이런 것들 주의해서 재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그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늘 양파 부분들 잘 해주시면은요, 그 이후에 만약에 이모작으로 이제 콩 같은 경우 하시는 거, 그거 참고해 가지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기존에 이제 농사 지으시는 것보다 최소한 한 서너 배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자연과 콩에 관심 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